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도 제가 소띠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띠는 이럴 때 좀 이제 좋은 때가 있고 또 이럴 때는 또 주의할 때가 있으니까 소띠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잘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 소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소띠가 돼지띠를 만나는 것은 이것은 뭐 명제라고 해서 보통 제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한 재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영업 및 활동이 보통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시작되는 어떤 계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소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바로 전해가 이제 한마디로 그 개띠해가 되는데 개띠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돼지띠해에 이 돈의 강도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라는 이 글자 안에는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소띠한테는 명관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어떤 명예를 취하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띠해를 잘 보내면 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띠가 돼지띠해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역마가 되니까, 역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동 변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역동적이고 활동이 증대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마는 제가 예전부터 고전에서 굉장히 좋은 글자로 활용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소띠가 돼지띠해를 만나게 되면 이건 이제 조객이 되는데, 조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그 문상객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약간의 우울감이 들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소띠라는 글자 자체가 이 위치가 어디냐면 해자축의 북방 수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띠라는 글자도 해라는 글자는 곧 겨울에 해당하고 소도 곧 겨울에서 봄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늦겨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와 돼지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자라는 글자까지 같이 불러오게 돼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굉장히 좀 서늘하고 추운 기운이 뭉치고 어두운 기운이 뭉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상문조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울감을 동반하는데, 이 소띠가 돼지띠를 만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겨울에 어두운 기운이 만나는 것에 좀 더 우울감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본인이 이제 활동이 다 끝난 이후에 그거에 대한 뭔가 이제 고독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일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띠가 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명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합이 됩니다. 육합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띠가 쥐띠를 만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쥐띠가 소띠를 만나는 게 있죠. 둘 다 육합인데,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소띠가 쥐띠를 만나는 것이, 쥐띠가 소띠를 만나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가장 근본을 의미하는데, 쥐띠 해를 만나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글자는 곧 오행으로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쥐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수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수가 토를 극한다는 것은 내가 경영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띠가 쥐띠를 만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쥐띠가 소띠를 만나면은 오히려 본인이 극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띠가 쥐띠를 만나는 것이 좀 더 육합으로서도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되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띠가 돼지띠와 쥐띠를 만나는 것은 돈을 벌기에는 유리한데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그 단순한 계약 및 협약에 좀 유리하다고 일단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뭔가 서로 간에 그냥 그 직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제, 그 사업재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띠가 쥐띠를 만나거나 소띠가 돼지띠를 만나면 어두운 기운을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띠가 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유객이 됩니다. 그래서 유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고전에서도 여러 가지 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에너지로 많이 봤기 때문에 6가지 액이 온다 뭐 이런 표현이어서 보통 이제 육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육해가 아니라 유객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약간 어두운 거, 한계에 의한 병증이 유발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혈압이라던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가 굉장히 왕성해지니까 이때 혈압, 심혈관,
호흡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띠이면서 쥐띠를 만났는데 본인이 평소에 이런 질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더 유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띠가 소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비견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화계이면서 비견이니까 본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소라는 글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방 수국에 있으니까, 어두운 기운에 있으니까 보통 이제 정신 활동이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좋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을 좀 더 그 도모하는 것이 일단 낫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라는 글자 자체가 보통 금의 묘고라고 해서 돈을 저장하는 창고로 보통 활동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절약 및 긴축하는 것이 좋고요. 더구나 이게 파쇄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파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오묘유는 한마디로 이제 그 살을 만나는 거, 뱀을 만나는 거, 그다음에 임신사에는 닭을 만나는 거, 그다음에 진술충미는 소를 만나는 것이 곧 파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굉장히 즐겨 쓰는 신살인데,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이제 본인이 경고망동하면 이 파쇄라고 하는 게 부서지고 갈라진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절약하고 긴축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띠 다음에는 한마디로 이제 그 호랑이띠 해가 오는데, 호랑이띠 해는 곧 봄의 시작이니까 소띠라고 하는 것은 전환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도모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계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혀서 이것을 곧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삼으면 굉장히 좋은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띠가 이렇게 범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관이 되고요. 그래서 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의미하니까 이때는 이제 재물보다는 좀 더 명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일단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인중에는 병화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것은 곧 인수가 되니까 보통 이제 관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곧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또 고겁살이라고 해서, 고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고진과 겁살이 합쳐진 것을 의미하는데, 겁살은 곧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소띠는 금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범이라고 하는 강한 목을 만나면 한마디로 이제 그 에너지가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봄의 시작이니까 이때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것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인의 어떤 투자를 주의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한번 좀 도모해 보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띠가 이렇게 토끼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명귀가 되고요. 명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끼띠는 목이 되고 소띠는 토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끼띠가 목이 곧 이렇게 토를 이렇게 극하게 돼서 명귀가 되니까, 명귀를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단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통 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은 제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 본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혹은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내부 결속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상문이 되고 격각이 됩니다. 격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굉장히 이질적인 기운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소띠라고 하는 것은 금운동을 하고 이 토끼띠라는 것은 목운동의 최정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의 운동 궤도가 굉장히 이질적이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일에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답답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불안,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너무 이제 제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본인한테 이제 대항하는 인자를 만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럴 땐 너무 불안초조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일을 도모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또한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띠가 이렇게 용띠를 만나면 이것은 겁재가 되고요. 겁재라는 것은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보통 이제 일의 그 진행에 있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상황을 조정하거나 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자신이 활동하는 어떤 활동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 변동을 살짝 주는 것인데, 그것이 곧 뭐냐면 이제 훗날을 도모해서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조정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일이 약간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축이 이 소띠가 용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축진파라고 해서 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파라는 것은 서로 간에 조정하고 약간의 변화를 줘서 뭔가 그 안 좋은 것을 타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가 일어나면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좋은 쪽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과 일과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안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을 일부는 그만두고 일부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용띠 다음에는 이제 뱀띠가 오는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시작이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천살이라고 하고, 천살은 곧 전환을 위한 내가 꼭 그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을 갖는 것을 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띠가 용띠를 만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한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구나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소띠가 뱀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인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곧 이것은 지살이 됩니다.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및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띠해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위한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그 조정을 잘 마친 이후에 뱀띠해를 만나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3회가 되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위한 계약 및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때는 그 인수가 있으니까, 인수는 곧 계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뭔가 문서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보는 것이 바로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뱀띠가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데 곧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본인보다 좀 경력이 많은 사람, 본인보다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상당히 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소띠가 또 말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연살이 되고요. 도화라고도 하는데, 도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본인의 사업에 대한 전년도에, 즉 이제 뱀의 해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했다면, 말띠에는 그것을 위한 노출과 홍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기를 좀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예술 계통에 있다거나 아니면 방송연에 있다 그러면 명예를 얻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에 취해서 주변을 돌보지 않으면 이것은 곧 원진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연예에는 유리하지만 본인이 인기와 명예를 얻음으로써 악플, 질투, 뒷담화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약간 부조화로 인한 불화를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소띠가 양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비견이 되고, 그 다음에 월살이 되고 충이 됩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충불발, 이래서 충이 없으면 발하지 못한다, 뭔가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면 뭔가 변화 변동으로 인한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의 확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이 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갈살, 고초살이라고도 말을 하듯이 무조건 다 그게 고갈되는 것은 아니고, 미라는 것은 한마디로 목의 묘고가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띠가 볼 때는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보통 이럴 때 이제 비견이자 월살이니까 주변 인물들 때문에 본인이 약간 명예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주의하면 좋고, 그 다음에 충이라고 하는 것은 소띠는 곧 연을 의미하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근본이자 부모 조상을 의미하니까 부모 조상의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썼구나라고 일단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소띠가 또 원숭이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상관이 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겸손하고 유대관계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곧 망신이 됩니다. 보통 이제 망신살이 뻗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겁탈망실, 망신은 곧 자기 스스로가 잃는 것을 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겸양하지 않고 나대다가, 흔한 말로 과신해서 나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겸손겸양하고 자신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주위를 좀 둘러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시기를 의미하니까, 이럴 때는 항상 좀 본인보다는 주변을 좀 더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좀 유의하는 것이 좋은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기가 굉장히 왕성해지니까 이때는 이제 특히나 간담이 안 좋으신 분들, 물론 이제 뒤에 나올 닭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유의하시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띠가 이렇게 닭띠를 만나면 이것은 뭐 식신이 되고요. 식신은 본인의 에너지를 분출해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활동하는 인자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일단 나쁘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것은 장성이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의 정점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대외 활동이 왕성해지고 본인의 어떤 운동의 완성이 되니까 이때 정점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축이 즉 닭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협력과 추진을 의미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건강적으로는 근육통이나 간담에 유의하고 특히 음주에 주의하시는 것이 일단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띠가 개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겁재가 되고 반환이 됩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반환이 있죠. 근데 이제 소띠가 개띠를 만나면 이것은 형이 되기도 합니다. 형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에 뭔가 이제 구설시비라던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송사가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곧 겁재에 의한 것이니까 사람에 의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는 이제 반환이면서 형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주변을 관조하는 듯한 마음가짐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다음에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다음에는 돼지띠해가 오니까 이때는 약간 본인이 그 투자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하다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갈등, 구설, 시비나 특히 동업을 주의하는 것이 일단 더욱더 좋습니다. 일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띠가 개띠를 만나는 것은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겁재에 해당하는 구설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이라든가 공동 투자는 좀 더 유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소띠가 언제 좀 좋아지고 언제 좀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